안녕하세요. 조은하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오스트리아에서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서 베토벤 로드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베토벤과 관련된 오스트리아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베토벤의 생애 또 주요 작품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만나볼 텐데요. 우선 베토벤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 어떤 굴곡으로 전개가 되는지 만나보려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베토벤, 그의 삶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외형과 성격을 가장 먼저 이해하려고 하죠. 베토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160대 초반이었는데요. 162cm 정도? 우선 어깨가 딱 벌어졌고요. 그리고 목이 짧았다고 해요. 골격이 굵은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지인들이 베토벤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다혈질해, 제멋대로해, 고집불통해. 동시에 유머러스하기도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기도 했대요. 부칩성도 좋았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베토벤의 성격을 서로 상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베토벤 스스로는 자신이 즐겨 썼던 형용사 중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형용사가 있는데 아우프게 쿠네프트, 독일어로 아우프는 열다는 뜻이고 쿠네프는 단추예요. 그러니까 단추를 풀어헤친이라는 형용사를 베토벤이 스스로 가장 빈번하게 사랑하는 형용사였습니다. 즉 격식과 사회적 품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권력, 귀족 사회의 그런 규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것에 기본적으로 반발이 심했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이런 성격은 일기장에 남긴 구절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일기장에 담긴 베토벤의 이 문장들은 그의 성격, 저항, 의지, 도전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성격은 연주 스타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광기, 폭발력, 격정이 만발했대요. 이런 대담하고도 압도적인 연주력을 가진 음악가를 비르투오소라고 칭합니다. 당대의 다른 연주자들은 건반에 손가락을 얌전히 가까이 접촉시킨 채로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투명하고 깔끔한 음색을 구사했다면 베토벤은 악기 앞에서 팔을 높이 치켜들면서 중력의 하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건반을 쾅쾅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건반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대담한 도약들이 지배하죠. 그래서 원시적이고도 싸나운 에너지를 내뿜게 됩니다. 연주하는 진동이 객석의 의자에 전달될 정도여서 마치 의자 밑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줬대요. 그래서 베토벤은 윈 음악계에서 가장 많이 피아노를 망가뜨린 연주자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베토벤이 연주하고 나면 현이 끊기고 해머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내장 속에 현들이 가시덤불처럼 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치명적인 질병을 앓았죠. 귀병을 앓았기 때문에 청력이 상실됩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마치 화가에게 눈이 보이지 않고 또 무용수에게 다리가 절단당하는 그 고통과 버금가겠죠. 베토벤은 22살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약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엔 독일 본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돼요. 베토벤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본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카펠마이스터, 궁정악장으로 활약을 합니다.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베토벤의 최초의 롤 모델이 바로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아요.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도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큼 훌륭한 재능을 지니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와 비교당하기 일쑤였대요. 인정받지 못한 그런 그 억울함이 베토벤 아버지의 성격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할아버지와 비교되는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베토벤 아버지는 그의 아들 베토벤의 음악 교육에 열의를 갖게 됩니다. 1762년 유럽 음악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모차르트 신드롬이었습니다. 6살 꼬마 모차르트가 윈의 쇤부른 궁전에서 당시 여왕이었던 마리아 테레사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죠. 베토벤이 음악계에 데뷔한 첫 연주회는 1778년 쾰른에서 개최됩니다. 당시 연주회를 홍보하는 기사를 보면 베토벤이 6살로 나이가 적혀 있어요. 하지만 실제 나이는 8살이었죠. 베토벤의 아버지가 당시 모차르트의 신드롬을 의식해서 베토벤의 나이를 2살 어리게 그렇게 낮췄던 거죠. 베토벤은 처음 아버지에게 음악 교육을 받는데요. 그 아버지 이후에 만난 스승은 네페였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베토벤의 아버지와 달리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어린 베토벤을 따뜻하게 감싸줬는데요.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굉장히 높이 사게 됩니다. 이런 천재는 더 넓은 곳에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더 넓은 곳은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였던, 그리고 음악의 중심지였던 윈을 의미합니다. 17살이 된 베토벤은 쾰른 선제후의 추천을 받고 윈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모차르트를 만나서 즉흥 연주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당시 베토벤의 연주를 들었던 모차르트는 저 청년을 주목하라, 언젠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베토벤에 대한 기대와 그 흥분을 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 빈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즈음 본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급하게 짐을 싸서 다시 본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 또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베토벤은 빈의 유학 생활을 잠시 접고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빈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과 뜻을 펼칠 수 있는 음악의 중심지 빈을 계속 선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정신을 밝혀 예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도시는 오직 윈뿐이다. 결국 22살 땐 다시 윈으로 진출해서 영구 정착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쭉 머물게 되죠. 베토벤이 꿈꾸던 도시 윈에 도착한 이후 어떻게 음악적인 활약을 펼치는지, 또 베토벤에게 어떤 운명의 불가항력, 고난이 닥치는지, 그리고 그 역경을 베토벤이 어떻게 헤쳐나가고 극복하는지는 이제부터 경희 명희와 함께 베토벤 로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불멸의 거장, 불후의 명작을 만나보겠습니다.